지금 이 시간 이더리움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급락 이후 바로 더 무너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반등하지도 않는 구간, 뒤늦게 숏을 따라 들어온 사람들과 성급하게 바닥을 잡으려는 롱 포지션. 시장은 지금 이 둘을 동시에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15분봉 흐름으로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A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15분봉 흐름은 비트코인과 같이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건 이더리움이 무너질 때 움직임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하락이라도 어떻게 무너지느냐에 따라 다음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차이를 먼저 짚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비트코인은 지금 시장 전체 방향을 흔드는 역할이라면 이더리움은 그 안에서 기관 자금이 아직 남아있는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이 큰 파도를 만든다면 이더리움은 그 파도 속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버티는지를 보여주는 신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더리움을 보면 급락 이후 바로 추가 폭락이 이어지기보다 1980달러 부근에서 계속 버티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멈춘 게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서 바로 더 던져도 되나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자리가 아니라 던지려는 쪽과 받아내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차트를 보면 이 고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080달러 부근 고점에서 흘러내린 뒤 강한 음봉으로 1980달러까지 떨어졌고 그 아래로는 더 밀리지 못한 채 잠봉들이 옆으로 누우면서 자리를 다지고 있습니다. 급락이 나온 직후라면 보통 공포가 이어지면서 추가 매도가 붙기 마련인데 지금은 그 추가 매도가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떨어진 가격을 받아내려는 손길이 그만큼 남아있다는 신호로도 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현재 가격은 1987달러 부근입니다. 자, 이렇게 버티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 강도를 판단하기가 애매해집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강도 자체는 완전 강한 상태도 아니고 완전 붕괴된 상태도 아닙니다. 지금은 약함과 중립 사이에 가까운 흐름입니다. 이런 자리가 사실 가장 판단하기 까다로운 구간인데요. 흐름이 강할 때는 따라붙고 무너질 때는 물러서면 되는데 어느 쪽도 아닌 자리에서는 한 박자 더 지켜보는 게 정답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비트코인이 강하게 밀릴 때 이더리움도 같이 눌렸지만 최근 반등에서 MACD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쪽 숏 청산 움직임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새로운 돈이 강하게 들어왔다기보다 짧게 숏을 잡고 있던 자금이 이익을 챙기며 정리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오는 모습에 가깝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 착각합니다. MACD가 올라오고 RSI 반등이 나오면 추세 전환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구조는 아직 상승 복귀보다 하락 이후 숨고르기에 더 가깝습니다. 지표가 올라온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디서 어떻게 올라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구조는 하락 이후 단기 횡보에 눌림 반등이 붙은 모습입니다. 완전히 추세가 뒤집힌 건 아닙니다.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떨어지던 흐름이 잠시 호흡을 고르고 있는 단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숨고르기가 진짜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어디를 넘어야 할까요? 지금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은 1995달러에서 2010달러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지금의 반등이 진짜인지 아니면 잠깐의 되돌림인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이 구간에는 EMA 저항과 단기 매물 그리고 무너졌던 자리까지 겹쳐 있습니다. 여러 저항이 한 자리에 겹쳐 있다는 건 그만큼 위로 올라가려 할 때 부딪히는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 구간을 회복을 못하면 반등이 나와도 다시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무너졌던 자리는 다시 올라올 때 매물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 번은 저항을 받는다고 보고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 위는 2030달러 부근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5달러에서 2010달러를 넘기고 2030달러까지 자리를 잡아준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눌림 반등이 아니라 흐름 자체를 다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위로 올라가더라도 한 번씩 막히는 흐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자, 저항이 위쪽 관문이라면 아래쪽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는 1975달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이탈한다면 195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이 열립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1980달러 부분이 무너진다면 바로 아래에서 다음 지지를 확인하러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죠. 특히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한번 방향이 나오면 변동성이 훨씬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움직임의 폭이 비트코인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잦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애매한 자리에서 추격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방향이 확실하지 않은데 미리 들어갔다가 반대로 강하게 움직이면 손실폭이 빠르게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동성을 고려하면 지금 방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 기준으로는 아직 숏을 우세로 보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방향이 바뀐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캔들 위치 자체가 EMA 아래에 있고 볼린저 중단 회복도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평균선 아래에 머물러 있고 밴드 중심선조차 다시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아직 매수 쪽이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노리는 건 뭘까요? 바로 늦게 숏에 들어오는 사람과 성급하게 바닥을 잡는 롱, 둘 다 흔드는 겁니다. 양쪽 모두를 흔들어서 포지션을 털어내려는 자리라는 거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급락 이후 반등 캔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금방 희망을 가집니다. 바닥을 잡았다는 생각에 서둘러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심리를 노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반등 거래량은 아직 크지 않습니다. 가격은 올라오는데 그걸 받쳐주는 거래량이 따라붙지 않고 있다는 건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건 강한 신규 매수라기보다 기존 숏 정리 비중이 더 크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자금이 강하게 들어와서 만든 반등이 아니라는 점을 거래량이 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는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한번 힘을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다만 아직 50위 안착은 아닙니다. 중심선 위로 자리를 잡아야 분위기가 확실히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그 위로 안착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MACD도 음수 구간 안에서 회복 중입니다. 방향은 위를 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즉, 분위기는 조금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강세 전환이라고 보기엔 부족합니다. 지표가 개선되는 방향은 맞지만 그게 곧 추세가 바뀌었다는 확정 신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표는 어디까지나 가격을 뒤따라오는 도구이기 때문에 지표만 보고 미리 방향을 단정하기보다 가격이 저항과 지지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이 흐름은 어디서 갈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 73K 위에서 안정적으로 버티면서 반등을 이어가면 이더리움은 단기적으로 더 강하게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원래 비트코인 안정 구간에서 자금 회전이 빨리 붙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아주면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이더리움 쪽으로 돈이 빠르게 들어오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다시 밀리면 이더리움은 1975달러 이탈 이후 낙폭 확대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위쪽 시나리오와 아래쪽 시나리오를 모두 열어두고 비트코인이 어느 쪽으로 자리를 잡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지금은 방향을 미리 확정하기보다 어디를 회복하고 어디를 지키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느 선을 넘고 어느 선을 지키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큰 흐름입니다. 이더리움은 하락 이후 단기 숨고르기 흐름 안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롱과 숏 구도입니다. 지금은 아직 롱 전환보다 숏 우세 구조를 우선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저항은 1995달러에서 2010달러 회복 여부가 분위기 전환의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지는 1975달러 이탈 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안정 여부에 따라 이더리움 반등 강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추격보다 확인이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야간 이더리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